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중국 재무회계 같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텐데 먼저 교재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KIFRS 재무회계,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우리 저자는 김효진, 송인만, 윤순석 씨고요. 책 제목이 IFRS 재무회계, 2020년에 출판되었고요. 출판사는 신영사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이선복 교수이고요. 이메일 번호가 sble 골뱅이 동서.ac.k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학기 수업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메일을 통해서 물어봐도 좋고요. 또 내가 개별적으로 우리 이제 휴대폰 번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을 사용해도 좋고요. 또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 재무회계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은 전체적으로 1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주로 재무회계 기초개념, 재무부의 개념체계, 회계 시스템, 재무제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 이제 아마 요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전 부분에 되겠고요. 또 이유가 중간고사 이유가 이제 8장의 금융상품, 완투, 부채, 자본, 수익의 인식,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분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회계원리 아마 수업을 아마 대부분 했을 겁니다. 물론 뭐 회계원리 못한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회계원리가 일단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결국은 기업에서 회계가 이루어지고요. 또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어떤 내용이고 또 그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IFRS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IFRS 국제재무회계 기준인데 이런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중국 회계 시간에 앞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 1장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1장은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는 크게 세 가지, 재무회계, 또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주로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에서 먼저 1절의 경우는 재무회계 본질과 환경, 2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3절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회계 수업은 이제 3학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로 매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장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1차 시간에는 우리가 1절의 경우를 하겠고요. 재무회계 본질과 환경.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2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또 3절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3시간 수업을 각 20분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절의 재무회계의 본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자, 우리가 회계가 뭐냐, 회계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계원리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회계의 목적, 또 회계의 정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회계는 그럼 분류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또 물론 이제 나누면은 회계감사 이렇게 세분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즉 경영자,
또 중견 경영자들이 필요한 특히 기업의 어떤 제품의 원가 계산, 또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은 원가 관리에게서 다루도록 한다 했었죠. 야, 그리고 세무회계는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세금, 특히 이제 법인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세무회계에서 다루게 됩니다. 야, 그리고 기업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을 통해서 회계 정보가 전달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가 제대로 적정하게 잘 작성이 됐는가 이거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계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앞으로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재무회계는 뭐냐? 재무회계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기업의 경제 실체의 재무 상태 및 영업 활동의 성과, 즉 재무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계의 한 영역이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면 작성할 것이냐, 또 이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재무회계 목적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부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또 재무회계, 즉 회계의 목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재무의 의미는 이제 특별히 화폐 단위라는 결국 돈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재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통 측정 단위를 정부로 보고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기업이 있고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먼저 보면은 기업은 자원의 수요자이고 가치 창출자이고 그리고 정보의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아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받은 자원을 효율적 활용에 따른 재무 성과 및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 제공자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자원 제공자에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유주, 채권자, 종업원, 납품업자, 정부 등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제공자는 특히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희소한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와 채권자가 이제 주로 자본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제공자다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소유주, 즉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투자한 주주의 경우 우리가 보통 소유주다 합니다만 그런 소유주는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남은 부분의 자녀 지분을 차지한다. 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배당금은 얼마를 받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채권자의 경우는 이제 소유주에 비하여 위험은 적게 부담하고 대가의 회수에 있어서 소유주에 비하여 선순위를 갖는 대신 정해진 이자 수익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얘기해서 은행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만약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채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 또 이자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종업원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종업원은 그 회사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거래처도 우리가 자원 제공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행정, 국방, 외교, 사회간접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그래서 정부의 당국들도 그 회사와 이해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금부터 시작해서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자원을 제공받아서 이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은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이라 단체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분배되는 목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는 주주에게는 분배되는 배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용역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 기업은 이런 이제 자원을 제공을 받아서요. 그러면 열심히 기업 경영 활동을 하죠. 그래서 기업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여기 자원을 제공한 이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 주주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채권자 은행에게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종업원에게는 급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납품업자에게는 납품 그 대가,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정부에는 우리가 세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기업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기업은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하냐 하면은 우리 2번에는 재무보고와 재무제표라는 내용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재무보고는 한 경제적 실체의 경제적 자원, 즉 자산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부채와 자본,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화폐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수단이다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무는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즉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것을 화폐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수단을 우리가 뭐다? 재무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다 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기업에 관한 재무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만, 자, 다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소 이런 걸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리가 재무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보고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무제표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도 하는데 기본 재무제표는 요 네 가지 회계보고서에다 플러스 주석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기업에 관한 재무보고는 요 재무제표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경영자 서신, 사업계획서, 세무보고서, 뉴스 홍보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관계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가 투자, 신용, 기타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얻게 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재무보고 큰 의미에서 재무보고가 있고요. 재무보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재무제표는 이렇게 네 가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던 걸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주석 여기에서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 주석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다 부릅니다. 자, 주석에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했던 것,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우발적인 항목,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못했던 보충적 정보로서 이런 거, 천연자원 매장량, 경영자 설명, 우송명세서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기타 재무보고에는 경영자 서신,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로 참조를 해서 투자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기타 정보로서 기업의 경쟁 상태, 수주 상태, 통계 이런 걸 가지고 또 투자가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번에 재무보고의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회계도 하나의 환경의 산물로서 사회, 경제, 정치, 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림에 우리가 환경 요인이 있고요. 그 안에서 회사의 고유 요인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네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투자 의사결정, 또 오른쪽으로 자금 조달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밑으로 와서는 운영 의사결정, 그 다음에 마지막 회계 의사결정.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된다 하는데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은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사업법인의 범위와 종류, 전문화 또는 계열에 관한 의사결정, 시설 투자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사업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걸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금 조달의 의사결정은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유상증자, 사채 발행, 은행 차입, 리스 등과 같은 대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통하여 자금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주식을 팔고 그 대신에 돈을 받는 경우를 유상증자라 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주식이 아니고 만약에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채라는 거 그런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운영 의사결정의 경우는 우리가 특히 단기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월 생산량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고 또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재고 수준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고 만약에 또 제품을 판매하면 제품 가격은 얼마로 할 거고 월 생산량은 얼마로 할 거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을 운영 의사결정이다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 회계 의사결정은 여러 이용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회계 처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수치가 달라지고요.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은 그와 관련돼서 나아가는 돈을 우리가 이제 연구비, 개발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연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연구 개발 활동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거. 근데 그게 그 비용 성격이 강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비용 처리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연구 개발 활동이 뭔가 자산, 기업의 미래 경제적 수익,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비용이라 하지 않고 개발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자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때 똑같은 연구개발 활동인데 비용으로 처리하냐, 자산으로 처리하냐, 그걸까지 예측을 하고서 기업이 이렇게 이제
연구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가 어떻게 표시됐냐에 따라서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재무정보, 좀 회계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있네요. 자, 표가 있고요. 먼저 재무정보 수요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 글씨가 주 이해관계자입니다. 첫 번째가 주주 투자자, 채권자, 자원공급자, 증권분석자, 경영자, 정부 및 주재기관, 기타 수요자 등이 있네요. 그래서 주로 정보는 이런 거에다가 했었죠.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다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그 투자자들은 어떤 것에 재무정보의 가장 이제 주된 이용자다 하는데 이제 투자자는 주로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투자 목적과 관련해서요. 그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주 같으면은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투자로 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올 거냐, 결국 주식값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고 배당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정보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책에서 보니까 수탁 책임에 관련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주는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 감독하고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스튜어드십이다, 수탁 책임이다 하는데 결국 경영자가 제대로 주주의 목적에 맞춰서 이해관계에 맞춰서 경영 활동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정보, 재무정보를 이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와 기타 자원 공급자의 경우는 이제 채권자는 주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결국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채권자와 기타 공급자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 등을 검토하여 제공한 자원을 적절히 회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돈을 대출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로 할 거냐, 또 돈을 빌려준다면 얼마의 금액을 빌려줄 거냐, 또 실제 그러면 그 회사가 부채의 상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상환 능력이 없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결국 회계정보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권분석가 또는 재무분석가의 경우는 재무정보의 중개기관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무분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경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기관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기관은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은 개인이 소득이 있어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보통 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제 기업의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많이 떼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공급 요금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는 또 회계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경우에서는, 또 종업원은 이제 회사가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이냐, 또는 수익성이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또 본인의 임금, 급여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소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을 구입할 때 그 보증, AS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거냐,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의미에서 재무제표를 사용을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영자의 경우는 이제 재무정보의 작성자인 동시에 또 이용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재무 변수에 근거하여 경영 계약이 작성되는 경우 경영자는 재무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자가 그 뭐랄까 그 실적이 좋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그 성과가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재무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재무제표에 더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또 기타 뭐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무제표, 재무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급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무정보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요, 규제기간, 시장, 정보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규제의 방법이나 목적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 보니까 주로 이제 법률의 영향에 의해서 받을 건데요. 그런 법률이 상법, 세법, 외관법은 우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걸 약자로 외관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재무정보로 이제 규제를 받게 되고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특히 또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또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규제를 받는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보가 보면은 이제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회사의 경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명성이나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신뢰성, 브랜드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요인과 재무정보의 공급으로 관련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본시장, 경영자 시장과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자본시장의 경우는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은 자금 제공자들이 대출, 주식 및 사채 투자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는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투자가나 은행에게 당연히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반대급부적인 결국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도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영권 지배시장에서 이제 기업 합병 취득,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그와 관련해서 자발적이랄까 이건 재무정보를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 스스로의 브랜드를 높이고 명성을 높이고 어떤 그런 이제 홍보 어떤 활동의 하나로서 또 이렇게 회계 정보를 또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공시를 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바쁘게 우리가 첫 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만 우리가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고 그 회계는 크게 아까 네 가지로 나눠봤었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재무보고라는 넓은 의미의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재무보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재무제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몇 가지? 5가지. 4개 플러스 1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4개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석.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작성할 거냐 하는 것들. 또 작성이 돼서 그것들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고 또 과제가 되겠습니다. 좀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